제가 진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, 편지 써주니까 참 세상 좋아졌다 로 끝나면 안 됩니다.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진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딱 골라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AI들을 제가 뭐 종이 드리고 하면 관심 있으시면 해보실 거 아닙니까? 하실 때 야, 신기하다 하고 나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딱 하셔야 되는 생각, 습관처럼 따라와야 되는 생각. 경기가 안 좋아지면 취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새로 뽑습니까?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취업이 안 되는데, 그럼 반대로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면, 실제로 이번 7월 달에 경제 지표를 보니까 기업 투자라든지 소비 실적이 좀 많이 올랐다고 얼마 전에 방송 나오더라고요.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 공식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. 어떤 것 때문이냐? AI가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AI나 로봇가 나의 뭘 대신해 줍니까? 두 글자를. 노동을 대신해 줘요.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고 뭐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걸요.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짜증날 때가 있어요. 언제입니까? 저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니까 월급 줄 때. 이게 말 잘 듣는 직원이면 줄 때도 미안해요. 그만두면 안 되는데 한 10마리라도 더 줘야 되나? 아니야 참아요. 이래요. 근데 이제 뺀질뺀질한 애들 있죠. 이제 누가 봐도 한 2시간 만에 이거 딱 시키면 할 만한 건데 천천히 시간을 끄면서 뭐라 합니다. 자르기는 뭐 해요. 말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럽게 안 듣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월급 줄 때 하면서 줍니다. 자를 수는 없고요. 그런데 사장님이 뭘 하나 발견했냐? 요즘에 뉴스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챗GPT나 뭐 인공지능 같은 걸 몇 번 만져보다 보니까 보고서 쓰라고 요청한 걸 한 4시간 만에 뺀질뺀질하면서 가져왔던 그 결과물을 요 AI한테 물어보니까 30분 만에 만들어줘요. 심지어 내용도 훨씬 더 좋게 해요.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. 이게 자르지는 못합니다, 법적으로. 기존에 그리고 이 사람도 경력도 있고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르지는 못하지만,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? 2026년에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AI보다 잘하니까 굳이 내가 직원 뽑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겁니다. 그리고 신입들을 안 뽑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. 어느 업종부터 그게 대체가 되냐.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죠. 코딩하는. 그쪽이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. 뉴스에 쳐보면 다 나와요. 지금 판교의 게임 회사 신규 채용이 거의 0명입니다. 미국은 이미 0명이고요.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컴퓨터 전공하면 밥벌이 한다고 했던 이야기 다 아십니다. 이거 뭐 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 하면 먹고 살지. IMF 지나고 벤처 그거 터졌을 때도 야 그래도 컴퓨터 하면 먹고 살지.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. 이게 AI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는, 우리 선생님들은 뭐 컴퓨터 쪽에 안 하셨을 확률이 뭐 높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무업종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자동화가 대체가 됩니다.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 주는 게 아깝거든요. 아깝기도 하고 눈치도 봐야 돼요. 6시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 직원한테 전화하면 괜찮아요. 엄청 싫어합니까? 싫어하죠. 뭐 갑질한다 하잖아요. 근데 요 인공지능 혹시 써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벽 3시, 새벽 4시에 뭔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. 그리고 요 식당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 자동화되어 있는 그 운송해 주는 거, 이것도 뭐 8시간, 10시간 충전만 해주면 잘 다닙니다. 물론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이게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느껴버리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당장은 아닙니다.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기다리겠죠.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. 지금 AI 뭐 혁명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혁명이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? 요 AI도 진짜 좀 크게 좀 많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건 뭐 다 동의를 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혁명이 있어요. 혹시 아시는 분? 2글자입니다. 수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수명. 살아가는 수명이 평균 나이가 80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고 나지 않거나 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병 안 걸리고 100살,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많은 데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솔직히 말해서 뭐 몇 살까지 사는지는 우리는 운명이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그렇고 앞으로 일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돈 벌 나이가 뭐 한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. 못해도 한 10년, 조금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20년 정도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. 중요한 건 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
이런 어떤 AI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이제 40대나 50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내일 모레 한갑인데 그 이런 뭐 컴퓨터 인공지능 배워갖고 뭐 하냐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.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맞거든요. 이 코딩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?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인공지능 한번 보시면 나이가 10살이든 60살이든 한번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무슨 GPT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? 챗 GPT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. 아마 자녀를 키우시거나 뭐 좀 젊은 분이 집에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. 어제 제가 시흥의 모 중학교에 강의하러 갔다 왔거든요. 걔네들도 챗 GPT가 연배 있는 분들보다 챗 GPT가 뭔지 휴대폰에 깔려는 있어요. 근데 어떻게 쓰냐 물어보면 그냥 숙제할 때 베끼는 용도밖에 안 된대요. 그럴 바에야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. 실제로 그런 제가 들으신 말씀은 지금 10대나 50대나 뭐 30대나 이걸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선생님만 판단해 보십시오.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. 아주 객관적으로. 자, 채팅창처럼 나와 있습니다. 채팅창처럼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그냥 얘가 글 써주는 애거든요.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있을 이제 나이 연배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녀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얼마나 오글거립니까? 나이 있으신데 다 큰 애 하기 어려워요. 그래도 써보고 싶어요. 그래도 그러면 딸이 있는데 편지 써줘 이렇게 하면 얘가 뭐라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뭐라 합니다. 뭐라 이렇게 합니다. 언제나 아빠는 내 편이고 네가 언제나 너의 응원을 지지해. 그러니 조금 천천히 가렴. 네가 있다는 사실만 감사하다. 이거 이렇게만 해도 정말 괜찮았어요. 원래 이런 걸 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. 자,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고요. 우리 딸이 느낌상 다 큰 딸내미한테 보내기에는 조금 오글거립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그러면 이럴 때 하나하나 고칠 필요. 보시면 밑에 지가 이야기하네요. 얘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 편지를 중학생, 성인 딸 어느 정도 연령대로 맞추고 싶은가요? 다시 바꿔준대요. 그럼 그냥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돼요. 성인 딸 정확히 나이만 이야기하면 돼요. 25살. 그냥 해볼게요. 그럼 얘가 이제 성인이구나 이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25이라는 멘트가 들어가죠. 되죠. 이러면 이제 근데 이것도 누구나 좀 쓸 수 있는 말을 좀 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. 많이 저장해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자녀와의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. 어릴 때 뭐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릴 때 이래 그래 안 때렸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이제 쓰고 싶다고요. 그러면 얘한테 이제 뭐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장문을 해야 되냐? 그게 아닙니다.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. 야라고 해도 돼요. 우리 딸 8살 때 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거든. 그걸 좀 이번에 사과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만 적어요.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딱 이거예요. 제가 우리 딸님한테 했다는 건 아닙니다. 오해할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. 예. 근데 요 앞에 뭘 좀 해주면 좋겠죠. 바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도 돼요. 예를 들면 바로 8살 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? 이 그렇지 않나는 뭔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. 우리 지금 의미는 알지만 좀 앞에 뭐라 좀 해주고 뭐 있잖아 좀 깔아주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죠. 여기서 예를 들어 인사도 해주고 뭐 날씨에 대한 언급도 요런 그냥 좀 뭐라 해주고 좀 그렇지 않나. 이제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인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거를 해석을 해요. 예, 앞에 분 따뜻하게 깔고 하면서 이보세요. 이렇게 쭉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복사 있으시죠?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난 뒤에 뭐 하시면 돼요? 카카오톡에 붙여넣기 딱 하시면 그대로 옮겨집니다. 물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고치시면 좋겠죠. 왜냐하면 AI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요거 원래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편지 사고 쓰다가 눈물 한번 흘리고 하고 하면 2-3시간 그냥 갑니다. 근데 이런 걸 하면 기본적으로 좀 빨리 됩니다. 자, 선생님들 신기할 겁니다. 와, 이런 게 있구나. 세상 좋아졌다. 할 건데 제가 진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지 써주니까 참 세상 좋아졌다 로 끝나면 안 됩니다.
오늘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진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딱 골라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AI들을 제가 뭐 종이 드리고 하면 관심 있으시면 해보실 거 아닙니까? 하실 때, 야, 신기하다. 하고 나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딱 하셔야 되는 생각. 무지 습관처럼 따라와야 되는 생각.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요거 쓰면 좀 고쳐지지 않을까? 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. 자전거 타실 때 책으로 배웁니까? 아니면 타다가 넘어지면서 배웁니까? 자전거는 책으로 배워도 백날 100번 읽어도 자전거 한 번 타는 사람 못 이깁니다. 수영도 마찬가지고요. 몸으로 해봐야 터득이 됩니다. 이 인공지능도 신기한데 야 이러다고 넘어가면 솔직히 10살이나 60살 어르신이나 똑같습니다. 지금 10살짜리도 그냥 리포트 물어보고 그냥 숙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끝낸다니까요. 근데 어떤 애들은 이게 된다고? 그 요것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와 이게 되네.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생활에서 한 1시간 걸리는 걸 5분 만에 끝내줘요. 그럼 이게 내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데 이게 해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인공지능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더더군다나 이렇게 한글로만 대화만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.